미국 한 주택가에서 부부가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내는 제발 좀 한국으로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있던 아내는 결국 불안 증상까지 보이고 있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조금만 참고 견디자고 합니다. 왜 아내는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저는 남편 제임스와 함께 뉴욕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가진 삶처럼 보이겠죠.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투자 전문 회사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좋은 교육과 풍족한 환경을 물려주셨고 남편 제임스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빈자리가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그 빈자리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항상 저희를 실망시켰습니다. 의사분들은 저희에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임스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날은 그 반짝임조차 저희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앨리스, 오늘 회사에서 팀원 중 한 명이 새로 태어난 아기 사진을 보여줬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제임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우리도 분명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거야. 제 입에서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꺼냈지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면 이 모든 물질적 풍족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집은 넓고 화려하지만 이렇게 조용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임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어때?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 말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앨리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이의 존재지. 그 방식이 아닐 거야.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가슴속에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방식이 무엇이든 우리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투자 전문 회사에서는 얼마 전 새로운 사업을 위해 한국 출신의 김정훈 박사를 기술 자문으로 영입하셨습니다. 정훈 박사님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미 큰 성과를 이루신 분으로 그의 합류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정훈 박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신다고 하셨죠. 회사에서는 정훈 박사님의 가족이 편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셨고 저희 부부도 작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옆집이 마침 비어 있었던 터라 제임스와 저는 정훈 박사님께 옆집을 추천드렸습니다. 저희 부부와 부모님이 집주인과 잘 아는 사이라 입주를 수월하게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옆집에 정훈 박사님 가족이 이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 제임스가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며칠 뒤 정훈 박사님 가족이 이사를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하고 이삿짐이 하나둘씩 옮겨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설렜습니다. 누군가 옆집에 산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조용했던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생동감이 넘쳐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정훈 박사님의 아내분과 두 아이도 함께 이사 오셨는데 모두 밝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저와 제임스는 환영의 의미로 작은 꽃다발과 손수 만든 쿠키를 준비해 가져갔습니다. 박사님,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앨리스이고 이쪽은 제 남편 제임스입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훈 박사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사 과정도 훨씬 수월했어요. 이웃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날 저녁 정훈 박사님의 가족과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 맛이 정말 훌륭했어요. 저희도 와인을 준비해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의 집과 옆집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적막이 아닌 웃음소리와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이 저희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정훈 박사님의 아내분 윤정 씨는 정말 부침성이 좋으셨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부터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금세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는 한식을 윤정 씨가 손수 만들어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셨을 때 그 맛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앨리스, 한식을 좋아하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자주 오셔서 함께 식사해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윤정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윤정 씨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앨리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예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녀와 함께 한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정 씨가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장을 봐온 커다란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손수 적어온 레시피 메모를 들고 있었죠. 오늘은 간단한 김치전과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앨리스, 준비되셨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김치전을 만들기 위해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는 김치를 가위로 한 입 크기로 자르며 말했습니다. 김치전은 맵지 않은 김치와 잘 어울려요. 너무 신김치는 맛이 강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가위를 잡고 그녀를 따라했습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밀가루와 물을 적당히 섞어 김치와 함께 반죽을 만들며 비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죽을 섞는 동안 윤정 씨가 이렇게 말했죠. 한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대충 하면 맛이 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반죽을 더욱 정성스럽게 섞었습니다. 반죽이 완성되자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익어가는 김치전의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앨리스, 이제 뒤집어 보세요. 그녀의 격려에 따라 뒤집개를 들었지만 첫 시도는 완전히 실패였어요. 괜찮아요. 첫 번째 전은 항상 연습용이에요. 윤정 씨는 웃으며 다시 시도해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었고 저는 기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은 비빔밥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채소를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빔밥은 색감이 중요해요.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야 눈도 즐겁고 맛도 좋죠. 당근을 가늘게 채 썰고 시금치를 데쳐 양념을 더하며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퍼지자 저는 벌써부터 입맛이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끈한 밥 위에 준비한 채소를 둘러 담고 계란 프라이를 올렸습니다. 윤정 씨는 고추장을 곁들여 비비는 법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앨리스가 주인공이에요. 한 입 먹어보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 입 먹어보았고 그 깊은 맛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 씨, 이건 정말 제가 만들어본 음식 중 최고예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요. 당신이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날 윤정 씨와 함께 만든 김치전과 비빔밥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넘어 마음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한식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 한식은 정말 그녀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였어요. 그날은 윤정 씨와 함께 김치전을 만들며 부엌이 김치 향과 따뜻한 기름 냄새로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막 김치전이 완성되고 저와 제임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훈 박사님이 두 손에 하얀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나타났어요. 김치전에는 이게 빠질 수 없죠.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에는 낯선 한글로 된 글자가 적혀 있었고 안에는 하얀색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우유인가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정훈 박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유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막걸리라는 한국 전통 술이에요. 김치전이랑 궁합이 딱 맞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해요. 병뚜껑을 여는 순간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잔에 막걸리를 따르니 하얗고 탁한 액체가 부드럽게 잔을 채웠고 그 위에 기포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정훈 박사님은 잔을 들며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막걸리는 이렇게 즐기셔야 합니다. 잔을 가득 채운 다음 한 번에 꿀떡 마시고 김치전을 크게 한 입 드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건배. 저와 제임스도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첫 느낌은 정말 독특했어요. 시원하고 청량하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갔죠. 약간의 단맛과 시큼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 잔잔한 단미를 남겼습니다. 와,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맛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정훈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김치전을 권하셨습니다. 막걸리를 마신 뒤 김치전을 한 입 크게 먹어보니
바삭하고 매콤한 김치전의 맛이 막걸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정훈 박사님이 이 조합을 강조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도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조합이야. 막걸리와 김치전이라니 환상적이야. 식사 내내 정훈 박사님은 막걸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농부들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마시며 위로를 얻었던 술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따뜻한 존재죠. 그날 이후 막걸리는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음료가 되었습니다. 김치전과 막걸리의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한 끼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훈 박사님이 가져오셨던 그 막걸리와 함께했던 순간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맛과 따뜻한 분위기는 이제 제가 한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되었어요. 윤정 씨의 두 아이들도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활발하고 예의 바른 두 아이는 항상 저희 부부를 반기며 잘 따랐어요. 저희 집 마당으로 놀러와서는 제임스와 함께 축구공을 차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임스는 특히 두 아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는 마치 아이들에게 오랜 친구가 된 것처럼 잘 놀아주었고 저도 그런 제임스를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마당에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때로는 제임스가 아이들에게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그 순간들은 우리 부부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끔 윤정 씨와 차를 마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윤정 씨도 저에게 여러 조언과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족은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가족이죠.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한동안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롭게 스며든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윤정 씨의 따뜻함, 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제임스와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모습은 저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의 조각을 하나씩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특별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에게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윤정 씨는 단순히 부침성이 좋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로 마음이 힘들었던 저에게 윤정 씨의 존재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이를 기다린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요. 가끔은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말을 듣던 윤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앨리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녀는 제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 남편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버텼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며 알게 된 건 중요한 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나눌수록 가벼워지니까요. 윤정 씨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따뜻한 위로를 마음 깊이 새겼어요. 그녀는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당신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윤정 씨와 더 자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면서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사람입니다. 만약 윤정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우울증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제 삶의 빛을 비춰준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저희는 정훈 박사님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면 느껴지던 고독은 그 해에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 씨가 준비해주신 한식과 제임스가 준비한 와인,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가족 같았어요. 윤정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 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정훈 박사님의 든든한 모습은 저희에게 크나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죠. 파티 후 저희는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며 들뜬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곳에서 함께 추억을 쌓을 생각에 저희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가 그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정훈 박사님 가족은 해맞이를 보러 떠났습니다. 저희도 그날 아침에 그들로부터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진과 함께 새해 인사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몇 시간 뒤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따뜻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안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하와이 여행은 결국 혼자 가게 되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그리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이 우리에게 남긴 행복과 사랑을 간직하며 그들의 삶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남긴 흔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저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을 잃은 후 저는 다시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웃음이 떠난 세상은 한없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매일 윤정 씨와 나누었던 대화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리워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정 씨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요? 입양에 대해 말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멈춰 서서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를 꺼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요. 윤정 씨 아이들처럼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입양 자격을 갖추기 위해 9개월 동안의 홈스터디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각종 교육과 심사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희망이 생겼습니다. 윤정 씨가 항상 말했던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우리를 이끌어줬죠. 9개월 후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이곳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의 모습,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맞아주던 직원들의 태도는 마치 따뜻한 환영을 받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가 들릴 때마다 한국어 특유의 부드러운 어조가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던 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그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와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도심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 정돈된 거리와 주변의 작은 공원들이 눈에 띄어 한국 사람들이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었습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죠. 한국은 정훈 박사님 가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번 방문은 그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세심한 배려와 사랑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음식입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 덕분에 익숙해진 한식이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맛본 음식들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입양기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처음 맛본 된장찌개는 진한 국물 맛과 깊은 풍미가 인상적이었고 식당 주인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은 한 끼 식사 이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어요.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라며 다가와 주시던 주인의 친절한 말 한마디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언어가 서툰 저를 배려해 천천히 설명해주고 추천 메뉴를 알려주던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양기관을 방문하던 날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단순히 업무 이상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와 따뜻한 말투는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주고 있었고 저희 부부에게도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한국의 문화와 가치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양기관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만났던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윤정 씨 아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과 맑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손길까지.
그 아이를 안아들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희망을 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을 이어받은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여정은 저희에게 단순한 입양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정훈 박사님 가족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 가족과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새로운 가족과 앞으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한국이 저희에게 특별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과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그저 멀리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은 저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습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과 함께했던 크리스마스, 윤정 씨가 만들어주셨던 따뜻한 한식, 두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놀던 추억, 그 모든 순간이 저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잃은 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떠난 한국으로의 여정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었죠. 입양기관에서 만난 우리 아이는 단순히 새로운 가족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채우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족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훈 박사님 가족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인연은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보며 정훈 박사님 가족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제2의 고향에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입양을 준비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저희 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이름을 원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이름이 미나입니다. 부르기 쉽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이름이었죠. 미나라는 이름이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과 따뜻함을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미나는 저희 집에 온 첫날부터 모든 것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은 우리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죠. 저희 가족은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키, 캠핑,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는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미나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내 식구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날을 상상했어요. 정훈 박사님 가족처럼 아이들이 함께 자라고 서로 의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나의 동생을 입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지금의 순간들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어요. 입양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입양은 단순히 한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미나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자주 접하게 하려 합니다. 한식을 만들어 함께 먹고 한국 전통 명절을 함께 보내며 미나가 자신의 고국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미나와 동생이 주저없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를 찾고 그 여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입양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훈 박사님 가족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미나와 함께하며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미나와 동생과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